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기초의회 의원까지 역임한 삼선 의원이신데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우리 상황에서 무소속 상임위원장으로서 뭐 한계 같은 거 느낀 적은 없습니까? 그런 건 없죠. 왜 그러냐면 그 원구성 할 때는 그런 정당의 소속이 중요한데, 일단 그 의정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그 위원회에서 자체 그 소속 위원들끼리의 그 관계, 협의 과정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그 문화관광 체육위원회에는 민주당이 3명, 그리고 그 국민의힘이 2명, 저 무소속 1명 이렇게 해서 황금 비율이네요. 예, 아주 비율도 일하기는 뭐 아주 좋은 여건이죠. 네,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는데요. 혹시 복당 계획은 없는지요? 예, 어차피 제가 그 젊을 때부터 그 잔뼈가 민주당에서 굵어왔기 때문에 저는 뭐 뼛속까지 민주당이다라고 할 정도로 민주당 맨이죠, 사실은. 그때 당시 그 공천 관계로 해서 제가 탈당을 했지만, 제가 걸어서 나왔기 때문에 저 스스로 걸어서 들어가지는 못하겠지만, 당에서 필요로 할 때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입당할 마음의 준비는 돼 있습니다. 그래요. 네, 본격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피감기관인 저희 관광공사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도 진행했고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진행했는데요. 그런데 행감에서 피감기관 중에 우리 제주관광공사에 대한 비판이 가장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행감에서 상당히 큰 이슈였고, 또 가장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던 부서가 제주도의 공기업인 제주관광공사였습니다. 관광공사가 2018년도에 설립된 이후에 약 한 10여 년이 흐르는 동안에 지금 상황이 상당히 경영 재무 상태가 상당히 지금 위험한 그런 시기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했고, 앞으로 이의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묻고, 또 우리 이회의, 또 우리 위원회의 요구사항들을 주문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막대한 도민 혈세가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주도에 지원이 없이는 홀로 서기가 힘들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관광공사의 목적이 통합 관광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관광객의 유치를 확대시키고, 그래서 그 지역의 관광업체들에게 도움을 주고 도민 소득도 창출한다는 그런 목적이 주목적인데, 수익성 사업에 어떻게 보면 치중하다 보니까 상당한 재무위기를 초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예로 뭐냐면, 우리 지금 시내 면세점 사업 같은 경우에 약 한 260억에 가까운 적자가 났고, 또 우리 지금 항만에 지금 그 면세점도 지금 99억 원을 투자해놓고 지금 운영도 못하는 실정이고요. 또 지금 구 노영파출소 자리에 미디어 파사드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공유예산을 매입했다가 지금 그 민간 사업자하고 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멈춰서 지금 거기도 약 한 30억 원 정도가 묶여 있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어쨌든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 적자를 초래하거나 아니면 사업이 중단되다 보니까 본연의 업무가 뒤로 밀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 문제를 타개하는 게 우선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외국인 전용 시내 면세점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요. 내국인 지정 면세점도 원래 적자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JDC와 협의를 통해서 면세점 사업을 철수하는 방안까지도 좀 제안을 하셨어요. 예, 사실 우리 그 관광공사는
그 수익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시내 면세점과 또 지정 면세점을 이제 두 개를 운영해 왔는데 2016년도부터 운영한 시내 면세점은 결국 원래 사업 특허권을 포기함으로써 이제 적자를 한 260억 정도 발생시키고 멈춰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지정 면세점도 2016년도에 70억 정도 흑자 났지만 점점 줄어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뭐 한 4억 7천 정도 흑자에 불과했고, 사실 올해는 약 12억 원의 적자가 지금 예상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물론 올해는 그 코로나19로 해서 관광객이 뭐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면세점을 운영하는 노하우가 상당히 그 빈약하고, 또 그 상품도 사실은 그 경쟁력 있는 상품들이 제대로 구비가 안 됐고, 거기에다가 또 위치마저 열악한 곳에 자리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누적돼서 앞으로도 흑자로 전환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그렇다면은 지금 그래도 제주공항에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JDC의 그 사업 규모가 크고, 거기는 일정 부분 노하우가 쌓여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뭐 이렇게 경쟁 체제를, 그런 걸 고리를 끊고 그쪽에다가 전부 이렇게 넘기고, 거기서 뭐 관광공사에 필요한 예산들을 받아내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했죠. 근데 그거는 뭐 제가 제안을 했지만 JDC도 국가의 공기업이라서 그 결정 과정에 아마 이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만, 그래도 그런 노력들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주문이었죠. 제주시 노영 오거리 인근 부지도 좀 골칫덩어리인 것 같습니다. 수년째 좀 방치되고 있는데요. 혹시 이 놀고 있는 이 부지에 대해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 혹시 제안을 했거나 아니면 제안하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시죠. 글쎄, 저도 아이디어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저게 그 랜드마크적인 건축물을 세워서 미디어 파사드 사업을 추진해서 연 2, 3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겠다는 목표 아래 그 관광공사에서 그 사업 기획단이 그 당시에 있었죠. 거기서 이제 추진한 건데, 사실은 도 공유재산을 한 14억 정도 들여서 매입을 하고, 또 거기 그 건물 있던 걸 다 철거하고 또 텃밭까지 해서 또 한 15억 이상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서 한 30억 정도 들어가서 진행 중이다가, 민간 사업자가 협약을 해서 같이 하기로 했던 민간 사업자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포기하는 바람에 그냥 지금 멈춰서 있죠. 근데 사실은 지금 그 관광공사의 재무 구조상 거기다가 새롭게 건축물을 지으려면 한 5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과연 그런 능력이 있느냐. 또 당초 목적대로 그런 랜드마크적인 그런 건축물로서의 용도가 과연 살아날 것인가. 왜 그러냐면 그 옆에 바로 드림타워가 엄청난 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마저도 쉽지 않다. 그런데 이거를 또 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그래도, 당초에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 미디어 파사드를 할 목적으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 용도대로 사용을 하지 않으면 그거를 이제 판매 특이하게 저축돼서 도로 귀속돼야 또 환원이 돼야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죠. 해결할 방안이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 이거는 그냥 지금까지 손해를 감수하고 도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도로 환원시키는 게 지금 관광공사의 재무적 상황에서는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아쉽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이번 행감에서는 미래전략위원회가 좀 논란이 됐습니다. 원희룡 지사의 사조직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좀 많이 제기됐는데요. 실제로 정책 고문을 맡았던 김상엽 씨는 제주연구원장에 임명이 됐고, 공동위원장이었던 고은석 씨는 이번에 새로운 사장에 좀 임명됐습니다. 이렇게 좀 사조직 논란이 일고 있는 미래전략위원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물론 그 한시적인 기구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사조직으로 오해를 받을 만한 그런 논란들을 스스로가 키운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실 그 미래전략위원회가 지금 코로나 전국을 맞아서 어떻게 제주의 관광을 이끌어갈 것이냐, 또 미래 비전을 제시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제시하기 위한 조직으로 이제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 전국을 타개하려면 최상위 법정기구인 관광진흥협의회를 정상적으로 가동해서 거기서 정책들을 제안받는 게 사실은 옳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한시기구인 만큼 빠른 시일 안에 해산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지난달 28일이죠. 고은숙 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는데요. 어쨌든 결론은 적격 의견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려되는 부분 있을까요? 있죠. 우리 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적격 의견을 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고은숙 사장은 사실 그 관광에 대한 전문성이 사실 부족하죠. 또 관광의 현장도 사실 잘 모르고요. 또 관광의 행정 경험도 전무하지요, 사실은. 그래서 상당히 걱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적격 판정을 내린 이유는 지금 그 상당히 위기에 빠진 제주관광공사를 어떻게 그나마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데 방점을 맞춰서 그런 결론이 났다고 봅니다. 왜 그러면 지금까지 관광공사 사장들이 대체적으로 한국관광공사 출신이거나 또 교수이거나 아니면 또 행정의 고위직 출신들이 이렇게 운영을 해봤는데, 그 재정 상태라든가 이런 당초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어왔다. 그러면 그래도 국내 굴지의 기업에서 단연간 마케팅 전문가로서 그 직장 생활을 해왔던 이번 그 사장 예정자가 그 새로운 통합 마케팅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특히 관광산업이라는 것이 다른 산업과 달리 그 모든 영역의 융복합 산업적인 그런 면이 좀 많죠.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면하고, 그 다음에 면세점이 계속 운영이 된다면 거기에 그 상품의 포트폴리오를 통한 경영 개선책까지 이렇게 제시하는 게 그나마 그 우리 청문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과 그런 어느 정도 뭐 일치해서 적격 의견을 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런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도민사의 큰 관심사는 제주관광공사의 경영 정상화일 텐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고은숙 사장과 고은숙 사장을 임명한 우리 원희룡 지사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관광공사가 설립된 배경이 행정이 하지 못하는 부분, 또 그리고 민간인인 관광협회가 할 수 없는 부분, 이런 중간 부분을 아우르기 위해서 사실은 관광공사가 설립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목적들을
수행하는데 정말 진력을 다했느냐. 그러지 않고 수익 사업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결국은 목적도 이루지 못하고 수익 사업은 적자가 나면서 두 마리 토끼를 좀 다 잃은 형국이다. 그러면 사장은, 새로 임명된 사장은 경영 혁신하는데 최우선의 그 과제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 새로운 사장이 갔기 때문에 세술은 새 부대에 담등기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적 쇄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의 계속 그 틀 안에서 사장만 바뀐다고 해서 그 안에 모든 그 업무라든가 정책들이 바뀌겠느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인적 쇄신을 좀 하는 경영 혁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내부 진단만 하지 말고 외부 전문인들에게 맡겨서 한번 우리 관광공사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서 경영 성과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시스템에 따라서 조직이 움직이는 그런 구도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면세점 얘기는 했지만 면세점은 정말 그 적자 나는 게 그런 사업들에서 적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가능하면 최소화하는 게 적자를 줄이는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연의 관광 통합 홍보 마케팅에 주력을 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 도지사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책임을 지는 그런 자세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출자 출연 기관이나 또 우리 공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장 임명권자는 결국은 도지사고, 최종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도 도지사이기 때문에 중간에 뭐 무슨 본부장 정도가 뒷북치는 식으로 사과하는 거 가지고 문제가 해결됐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사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사과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개선도 시키려고 먼저 나서서 이렇게 해 주셔야 그 해당 출자 출연 기관장이라든가 그런 기관들이 제대로 역할을 다 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그 지사의 영역 부분을 더 정확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창남 위원장님과 제주관광공사 경영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2008년 설립된 제주관광공사, 올해까지 자본금 출자를 포함해 투입된 예산만 1,500억 원이 넘습니다. 지금도 인건비 지원 없이는 경영이 어려울 정도로 돈 먹는 하마,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이제 새로운 사장이 임명됐습니다. 그런 만큼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상품 개발과 차별화된 마케팅을 통해 공사 설립 목적인 제주 관광산업 및 지역 경제 발전, 그리고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슈 인터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